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3년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열처리 방법 중에서 표면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표면경화법은 재료의 표면만 열처리하는 방법이죠. 여기에는 침탄법, 탄소를 침입시키는 거하고 질화법, 질소를 침입시키는 방법, 그리고 고주파 경화법이 있습니다. 근데 항온열처리법은 재료 전체를 항온열처리하는 것이므로 표면경화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주철의 성장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주철의 성장. 그래서 주철은 주철 자체에서 오는 이제 특징인데요. 흡수한 가스를 주철 자체가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Fe3C라고 해서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가 열이나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흑연화, Fe2하고 철하고 탄소가 따로 떨어지는 흑연화 현상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성장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균일한 가열에 의해서 생기는 파열 팽창 등이 있습니다. 3번에 SN 주석의 산화에 의한 팽창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강을 절삭할 때 칩을 잘게 나오고 피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잘 깎이게 한단 말이죠. 황이나 납 등의 특수 원소를 첨가한 합금을 우리는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타가 조금 있네요. 그래서 2번이 쾌삭강이 아니고 쾌삭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쾌삭강입니다. 그래서 쾌삭강은 황을 넣은 황쾌삭강이 있고 납을 넣은 납쾌삭강 등이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베어링에서 전월 지름이 30mm이고 길이가 40mm일 때 하중은 2400N이 작용할 때 압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시그마 응력은 A분의 P죠. 근데 여기서 베어링 전월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축이 있다고 하면 이걸 받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아랫부분, 이 닿는 이 부분 쭉 있겠죠? 닿는 이 부분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곡선이므로 이 곡선을 단면적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투영면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빛의 투사에서 생기는 이 단면, 원기둥의 절단면이겠죠. 이 단면을 단면적으로 A로 설정해서 베어링 압력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투영 면적의 단면은 얘를 이렇게 떼어내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겠죠. 거기에 이 폭은 원기둥의 지름과 같으므로 30이 되겠고 길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0 곱하기 40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제곱밀리미터고요. 그러면 이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30 곱하기 40이 되겠죠. 그리고 하중은 2400N 이므로
2가 될 것입니다. 단위는 뉴턴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맞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점거리가 40mm고 지름이 15고 하중이 6kN이 작용할 때 파단된 연신율을 물어봤습니다. 연신율. 그리고 가로에서는 늘어난 길이가 최종 늘어난 길이가 10mm다 라고 했습니다. 연신율은 원래 길이 분의 늘어난 길이 람다라고 해서 늘어난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면 원래 길이 분의 나중 길이, 최종 늘어난 길이 빼기 원래 길이가 늘어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연신율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원래 길이, 표점거리가 원래 길이죠. 그래서 40이고요. 나중 길이, 최종 연신된 길이가 50이죠. 그쵸? 그리고 표점거리가 원래는 40이니까 총 늘어난 길이는 10. 그냥 여기 있는 늘어난 길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퍼센트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웜기어에서 웜이 3줄이고 웜 힐의 일수가 60개일 때 속도비를 물어봤습니다. 속도비 i는 기어 일수 곱하기 웜의 줄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어의 일수는 60개고 웜의 줄수는 3개이므로 20분의 1이겠죠. 그래서 속도비가 20분의 1인 웜과 웜기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나사를 기능상으로 분류했을 때 운동용 나사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기에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둥근 나사가 오타가 있습니다. 둥근 나사를 사각 나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각 나사로. 그래서 운동용 나사는 볼나사, 직접적인 운동에 사용하는 나사죠. 그래서 볼나사가 있고 사다리꼴 나사, 사각 나사, 너클 나사, 톱니 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용 나사는 파이프에 사용하는 파이프를 체결하는 기미를 요하는 파이프에 체결하는 나사이므로 운동용 나사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2번 보겠습니다. 신시내티 밀링 분할대가 나오는데요. 신시내티 밀링 분할대를 조금 해설을 보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시내티형은 이제 분할대의 일종에 속하는데 분할판에 구멍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건 39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단식 분할할 경우에 이 구멍수에 맞춰서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13등분을 해내려고 한다면 13등분하는 구멍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배가 되는 2배나 3배가 되는 구멍수를 찾아서 그거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원칙을 따라서 보면 39줄이 세분할씩 하면 3에 13분의 1씩 되죠. 그래서 3회전하고 구멍 3개씩 이동해서 조합을 맞춰 나가면 13등분이 가능하므로 2번과 같이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시내티 밀링 분할대에 분할 구멍수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수를 구하는 이 공식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값을 지정하는 방식을 물어봤는데요. 표시 방향이 잘못된 지점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표면 거칠기 지시기호에서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시하는데요. 3번은 이렇게 된 경우에는 1번과 같이 6.3을 가로로 넣어서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삼각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삼각법 투상의 원리는 눈, 투상면, 물체의 관계를 갖고 있다. 맞죠? 이렇게 4분면을 그려보면 삼각법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측면도를 본다고 했을 때 눈하고 투상면이 먼저 보이고요. 물체가 보이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투상면의 앞쪽에 물체를 놓는다 라고 했는데 투상면의 앞쪽에 물체를 놓는 게 아니죠. 뒤쪽에 물체를 놓죠. 그래서 눈이 먼저 나오고 투상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물체가 나오는, 투상면 뒤에 물체가 나오는 방식이므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배면도는 우측면도의 오른쪽에 놓는다. 맞죠? 좌측면도는 정면도 좌측에 놓는다. 맞습니다.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기하공차 중에서 모양공차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하공차 기호는 이 기호의 직접적인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공차의 종류, 자세공차인지 모양공차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호의 뜻뿐만 아니라 어떤 공차를 이야기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모양공차에는 재료에 또는 제품에 설계하려고 하는 부품의 모양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므로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윤곽도, 면의 윤곽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행도는 어떤 부품이 평행한지 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규제하므로 4번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표면 지시기호에서 줄무늬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표면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줄무늬 기호를 여기에다가 쓰죠. C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C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줄무늬를 집어넣는 것을 C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심원 모양.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는 건 X가 되겠죠? 그래서 31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치수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준 치수, 지금 치수 공차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 치수는 앞에 있는 숫자죠. 20. 네, 맞습니다. 그럼 공차, 최대 허용 치수 빼기 최소 허용 치수가 공차죠. 다시 얘기하면 치수 공차에서 위치수 허용차 빼기 아래치수 허용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수 허용차가 마이너스 0.007이고 빼기 아래치수 허용차 마이너스 0.02죠. 그래서 얘를 더해보면 0.013이 되겠죠. 그래서 공차는 0.013입니다. 다음 최대 허용 치수는 기준 치수에서 최대 허용 치수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20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0.007이죠. 그러면 얘가 19.993인데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최소 허용 치수는 19.98. 20과 마이너스 0.02 아래 치수 허용차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기아공차 표시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아공차 허용값은 0.05, 여기 있는 0.05죠. 를 이야기하고요. 기호는 평행도를 나타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도는 자세공차죠. 자세공차. 다음 관련 형체로는 데이텀을 A로 쓴다. 기준이 되는 데이텀이 A고, 기아공차는 전체 길이에 적용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허용값, 공차값 옆에 슬러시하고 100일 써있죠. 그래서 일부분 기입된 100mm 안에서 이 공차를 적용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아니고 일부분인 100mm 부분에서 적용시킨다는 지시사항이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끼워 맞춤에서 H7 공차값은 이렇고 P6 공차값은 이렇다고 합니다. 대문자 H라고 하면 구멍이겠죠. 그리고 소문자 P라고 하면 축이겠죠. 이 축의 조립 상태에서 최대 잼쇄가 일어나는 것, 틈새가 가장 없는, 가장 최대로 조여질 때, 부품이 조립돼서 최대로 조여질 때를 이야기하죠. 최대로 조여질 때는 구멍이 제일 작아지는, 미니멈해지는 상태하고, 축이 가장 커질 때가 최대 잼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축의 최대 허용 치수하고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를 빼주면 최대 잼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축의 최대 허용 치수는 P6이니까 기준 치수는 50이죠. 50에서 최대 플러스 위치수 허용차를 더해준 값. 그래서 축의 최대 치수는 50, 최대 허용 치수는 50.042가 되겠고요. 빼기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는, 구멍은 H7이죠. 기준 치수가 50이고 아래 치수 허용차가 0이므로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잼쇄는 이 둘을 뺀 0.04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6번을 보겠습니다. 삼각법으로 그린 투상도에서 우측면도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정면도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습이 생겨 있고요. 그 위에 평면도가 있습니다. 물체의 뒷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므로 우측면도는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의 니은자가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아랫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면에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는, 뚫린 구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옆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에 뚫린 부분이 바로 보이니까 숨은 선이 따로 그려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숨은 선이 안 그려져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도에서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측면도에서 보면, 옆에서 봤다고 했을 때 이 구멍의 윗면이 숨은 선으로 나타나겠죠. 숨은 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숨은 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2번은 숨은 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되어 있죠. 4번은 숨은 선으로 잘 되어 있고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의 정답도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치수의 위치와 기입 방향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치수는 투상도와 모양 및 치수 대조 비교가 쉽도록 관련 투상도 쪽에 기입한다. 맞죠? 그리고 하나의 투상도인 경우에는 치수선에 대해서 위쪽에, 그리고 수직방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품이 있다고 하면 투상도의 위쪽에, 그리고 투상도의 오른쪽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각도 치수는 각도 방향에 관계없이 수평 방향으로 기입한다 라고 했는데, 각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수평 방향에 여기다 기입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화살표를 주어서 각도를 기입해 주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읽기 쉽게 이 각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장선이나 아니면 각도를 주어서, 화살표를 주어서 각도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보기는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치수선에서 약 0.5mm 정도 띄어서 중앙에 치수를 기입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삼각법으로 그린 정투상도에서 잘못 그려진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은 위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정면도로 봤을 때 네모 구멍이 완전히 뚫려 있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면도하고 우측면도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맞는 투상도고요. 2번은 위쪽이 V자로 홈이 파여진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이 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니은자로 이 뒤와 단차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측면도도, 올바른 우측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4번을 보면 정면도와 평면도에서는 각진 부분이 없는데, 요 오른쪽 하단을 보면 이 부분이 우측면도에 표현되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표현되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가 비스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아 올바른 투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번 보겠습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보면 제도용지 크기는 A2 크기가 420에 594죠. 네, 420에 594. 그리고 제도용지 가로 세로비는 1대 루트 2가 기본적입니다. 다음 복사한 도면을 접을 때는 A4 크기로 접는 게 원칙이죠. 도면을 철할 때, 어떠한 도면을 여러 개 보관하기 위해서 철을 할 때 용지 가장자리에 10mm 간격으로 두는 게 아니고 25mm 간격으로 둡니다. 그래서 도면 테두리를 철할 때는 25mm로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48번 보겠습니다. 기어 한 쌍의 기어 2개가 있는데요. 이 기어의 이수가 45고 85입니다. 그리고 모듈이 6이고요. 이 기어의 바깥지름
D1과 D2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바깥지름이죠. 이 끝 원지름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는 MZ를 그냥 쓰면 여기서 나오는 D는 피치 원지름이죠. 그쵸? 피치 원지름. 그래서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끝 원지름 공식은 D 이끝원은 M 곱하기 이 수에다가 2를 더해서 모드를 곱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써야 합니다. 이 끝 바깥지름인 경우에는. 그래서 D1은 6 곱하기 모듈이 M이죠. 모듈이 M 6이죠. 곱하기 Z 45 더하기 2 47이겠죠. 그래서 282가 나오겠고요. D2는 6 곱하기 85에 더하기 2를 해서 52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V벨트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줄만 걸치는 게 아니고 여러 줄도 걸칠 수 있습니다. 보기 틀렸고요. 암은 절단해서 도시하지 않습니다. V벨트 분리는 축 직각 방향의 투상을 정면도로 한다. 그래서 축 직각 방향 단면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단면이 있는 부분을 정면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V홈의 각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세 종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 호칭 번호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안찌름이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62는 계열 번호를 이야기하고 뒤에 03번이 안찌름 번호죠. 근데 두 자리 숫자라고 하면 00번이 10mm고요. 01번이 외워둬야 되죠. 12mm입니다. 그리고 02번이 15mm죠. 그리고 03번이 17mm입니다. 그리고 04번부터는 이제 5씩 곱해지죠. 그래서 20mm고요. 이렇게 쭉 나가서 뭐 05라고 하면 5 곱해서 25겠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03번을 물어봤으므로 17mm가 되겠죠. 그래서 이 4개의 안찌름 번호는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스프링 제도에 있어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스프링은 원칙적으로 무하중 상태를 그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표시할 경우가 있을 때는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를 표시할 때는 요목표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모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감기를 나타내죠. 그리고 종류와 모양만을 간략도를 나타낼 경우에는 중심선을 굵은 실선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5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의 도시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나사. 그래서 앞나사의 안찌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완전 나사와 불완전 나사의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죠.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실선의 종류. 그 다음 수나사와 앞나사의 측면도시, 옆면도시에서 골지름은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그리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